여러분, 세상에는 과학으로 딱 잘라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들이 꽤 많죠. 그중에서도 아마 의학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를 꼽으려면 바로 이 동종요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희석한 물질이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냥 소수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종요법을 사용해 왔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 이 치료법의 핵심에 있는 미스터리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죠. 자, 동종요법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희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원래 물질을 물이나 알코올에 넣고 희석하고 또 희석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희석을 너무 많이 해서 마지막에 남은 용액에는 원래 물질의 분자가 단 하나도 없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아니, 분자가 없는데 대체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동종요법의 시작부터 가장 최신 과학이론까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자,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대체 어떤 아이디어가 이 혁명적인 치료법을 탄생시킨 걸까요? 모든 건요, 18세기 독일의 한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당시에 좀 거칠었던 의학기술의 환멸을 느낀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죠. 그의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까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하네만이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한 실험 때문이었어요. 말라리아 치료제인 기나피 껍질을 직접 먹어봤더니 세상에 말라리아랑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다.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즉,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는 동종요법의 핵심 철학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요, 동종요법은 그냥 희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가 측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 있습니다. 희석할 때마다 용액을 엄청나게 강하게 흔드는 진탕 단계를 거치는데요. 동종요법에서는 바로 이 충격이 물질의 치료 에너지를 깨운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희석이라는 개념 때문에 동종요법은 현대 과학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논쟁의 딱 한가운데 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 하나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아보가드로스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이 숫자보다 더 많이 희석하면 그 용액에는 원래 물질의 분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일종의 물질의 한계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종요법에서 흔히 쓰는 12C 희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배 희석을 12번이나 반복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이 아보가드로 한계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최종 용액엔 원래 물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화학자들 눈에는 그냥 맹물이나 알코올일 뿐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과학계가 동종요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의심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자, 그럼 분자가 없다? 이걸로 이야기는 끝인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서 과학과 동종요법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노입자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설탕을 물에 다 녹여도 단맛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희석해도 원래 물질의 아주 작은 초미세 입자, 즉 나노입자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관점이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기존 화학은 맹물만 남는다고 딱 잘라 말하고 나노입자 가설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들이 남아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나왔거든요. 2010년에 한 연구팀이 200C, 그러니까 100배 희석을 무려 200번이나 반복한 용액에서 원래 금속의 나노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의 연구라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기준의 상식을 뒤흔드는 발견인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게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전 세계 정부와 보건 당국이 이 동종요법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제각각입니다. 미국은 비교적 자유롭게 판매를 허용하는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은 공공의료보험 지원을 끊는 등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죠. 이처럼 나라마다 다른 규제는 동종요법을 둘러싼 혼란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동종요법의 효과, 과연 아직 우리가 모르는 나노과학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그저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낸 의학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과학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 동안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물질의 경계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